탄핵이 인용되려면요, 재판관 6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헌재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8명 중에서 5명만 찬성하면 탄핵이 가능한 것 아니냐. 만약 8인 체제라면 8명 중에 6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방금 권영세 위원장 말씀 들으셨습니다만 마은혁 후보자는 그냥 찬성한다는 걸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8명의 재판관 구성이요. 뭐 아시다시피 현재 공보관은 부인했지만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요. 그 예측을 지난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그 심판 때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탄핵 인용과 기각 이 두 가지가 4대4로 갈렸잖아요. 물론 그 중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김형두 재판관이 기각 쪽에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그래서 4대4가 되긴 했지만 네. 자 그러면 이번의 경우에도 결국은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갈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 3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에요. 예. 5명밖에 안 돼요. 그럼 1명이 추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명은 어디서 넘어와야 되느냐? 계산상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 셋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쪽에 편을 들어야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은혁 후보자를 만약에 임명을 할 경우에는 예. 마은혁 후보자는 당연히 그쪽 편을 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6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건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하라고 민주당이 계속 압박을 넣는 이유는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를 할 경우에는 이른바 탄핵 정족수 6명 이게 채워질 가능성이 지금보다 몇 배 높아진다 하는 부분을 감안한 어떤 정치적 고려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여기 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또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 또 이번에 지금 들어오게 될 수도 있는 마은혁 후보자 모두 우리법연구회 이 세 분은 문영배,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고요. 이미선 후보자는 그 후신이라고 불리는 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명은 찬성으로 그냥 기정사실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외에도 앞서 들으신 대로 인민노련 활동, 또 판결, 그동안 내린 판결을 보면 여긴 더 뻔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민노련이 아시다시피 혁명 조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물론 노동운동도 했겠습니다만 예. 외세를 배격하자.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마은혁 후보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스스로 밝혔더라고요. 그 당시하고는 지금 입장이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 실제 법관이 되고 나서도 민주노동당 출신 보좌진들이 국회 로텐도를 폭력으로 점거한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기소가 됐는데 공소기각 판결을 한 거예요. 너무 이례적인 판결이라 그 당시 엄청난 언론의 비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바로 잡아졌습니다. 정치 이념이 본인의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부적절하지 않냐. 국민의힘은요. 문형배 소장 대행의 SNS도 지목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트위터에 가보면 김어준 저장소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김어준 씨의 어떤 좌파에 편향돼 있는 논리나 음모론들을 주의 깊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윤석열 기소 구속. 최근에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자라고 주장하신 분인데 최근까지 이분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로우하는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이나 현재 여당 관계자들은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민주당의 진성준 국회의원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안기령 서울 도봉갑 지역위원장도 팔로우하고 있고요. 강유정 의원 전부 다 민주당 인사들만 팔로우하고 있어요. 자, 대통령 측이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걸 헌재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영배 소장대에게 SNS 팔로우 목록을 제출했다고 해요.
그걸 저희 TV조선이 의견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 문영배 대행이 누구를 팔로우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친명 행사라 불리는 안귀령 씨가 있고요. 정원호 성동구청장, 전운수, 울산 남구갑 후보였다고 하고요. 다음이요. 또 이런 문패를 달고 있습니다. 난 피도 파란색이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또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라는 개인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민주당 정치인 계정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 다수를 지금 팔로우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그 성향의 사람들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고 그리고 통과돼서 지금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그 판단은 듭니다.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다 과거의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 정도가 되면 그 이제 판사를 한다든가 이 공직자로서 어떤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일탈해 있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 뭔가 이 심판하는 역할 또는 헌법재판소처럼 그 이 헌법적 관점에서 어떤 그 뭔가를 판단하는 역할 이런 것들은 스스로 기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저는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뭐 완전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인이 너무나 어느 쪽으로 경도돼 있다면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기피하지 않으면 아마 그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그 어떤 공감대가 저는 별로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신뢰를 위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라도 지나치게 편향돼 있거나 지나치게 그 어느 한쪽 그 진영의 편을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헌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물러나지 않을 경우는 아마 국민들의 아주 가혹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